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단원 수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 1에서 3단원 수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에서 수열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실제 생활에서 올림픽 개최 연도를 나열할 때라든가 도로명 주소를 건물 번호를 나열할 때라든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변하는 수량을 일반화시킨다면 계산하기가 더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점검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네 번째 칸에 들어갈 그림으로 적절한 것을 그리시오. 규칙성을 찾으란 말이 되죠. 먼저 줄이 한 줄씩 늘어가면서 개수가 2개씩 늘어간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 더는 여기에 7개가 이렇게 찍힌다고 보면 되겠죠. 한 개 더.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리면 나타날 수 있고요. 2번 1차 함수의 x값에 따른 함수값을 구하여 보자라고 했는데요. fx는 7x-1입니다. 그러면 x가 1일 때는 여기다가 1을 대입해서 6이 되죠. x가 2일 때는 2를 대입해서 13, 3일 때는 20, 4일 때는 27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x값이 1씩 증가할 때마다 y값은 7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f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고 했고요. 이때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2가 되죠. 2를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3을 대입하면 함수값은 마이너스 4,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7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함수값이 x값이 1씩 커질 때마다 y값은 함수값은 어떻게 됩니까? 3씩 작아지는 규칙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지수법칙.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우선 밑을 전부 다 2로 바꿔주면 2의 7제곱 곱하기 2의 4는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제곱 하고 나누기 2의 세제곱이 되고요. 이것은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하기로 바꾸고요. 나누기는 지수끼리 빼기로 바꾸죠. 따라서 계산하면 2의 0제곱이 되고 이것은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번도 같은 방법으로 풀면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나누기 3의 4제곱 곱하기 3의 6제곱. 그러면 3의 마이너스 5 하고 나누기 3의 4제곱 곱하기 3의 6제곱이 되고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고 이것은 분모로 가서 27분의 1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 116쪽의 생각의 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규칙에 따라서 타일을 붙일 때 각 단계에서 사용한 타일의 수에 대해서 물음에 답해보자. 1번 4단계와 5단계에서 사용한 타일의 수를 구해보자 했습니다. 1단계에는 1개, 2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가로 2개, 세로 2개, 2 곱하기 2 해서 2의 제곱계가 되겠네요. 3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3 해서 3의 제곱, 9, 9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4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4의 제곱 16개가 사용되었을 거고요. 5단계는 5 곱하기 5 해서 5의 제곱 25개의 타일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2번 1에서 타일의 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설명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선 일일이 그림을 그려도 되지만 규칙을 찾아서 추측할 수 있겠죠. 따라서 4의 제곱, 5의 제곱. 그러면 6단계에서는 몇 개가 될까요? 6의 제곱이 돼서 36개의 타일이 된다는 것도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본 것처럼 생각의 싹처럼 타일의 수를 나열하면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것처럼 차례로 나열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가 나열됐다 해서요. 그리고 이때 나열된 각 수 하나하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하기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 A1, A2, A3, 땡땡땡, AN 이렇게 각 항에 번호를 붙여서 나타내고요. 제일 첫 항은 첫째 항, 두 번째 항은 둘째 항이라고도 하고 제1항, 제2항, 제3항, 그리고 제 N항이라고도 합니다. 확인하기를 보시면요. 이것도 수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수열이 되고요. 여기에서 첫째 항은 첫 번째 항인 2가 첫째 항이 되고요. 제5항은 뭐가 됩니까? 다섯 번째 항 1, 2, 3, 4, 5 다시 말해서 12 다섯 번째 항인 A5가 되겠죠. 따라서 12 제5항이 되겠습니다. n번째 항은 여기 있죠. 2n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살펴봐야 될 거, 일정한 규칙이 없이 수를 나열해도 이것은 수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규칙성이 있는 수열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수열 제(n)항이 an이 되고요. 이것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되게 편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n)항 an을 이 수열의 일반항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모든 수열은 일반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열 2, 3, 5, 7, 11. 이 수열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항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규칙성은 당연히 있죠. 소수들로 점점 나열됐기 때문에 이것도 수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규칙성이 있는 수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항으로 표시할 수 없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열을 간단히 나타낼 때는 일반항을 이용해서 일반항 an 적고 괄호로 이렇게 수열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확인하기 보겠습니다. 일반항이 n번째 항이 n제곱이라고 하면 일반항을 n제곱하고 괄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a1이 1인 걸 알 수 있고요. n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 두 번째 항 a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3는 n자리에 3을 넣은 3의 제곱인 9가 되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보면요.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의 집합이고 공역이 실수의 집합인 함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의 열은 1은 A1으로 첫 번째 항은 A1으로 대응되고요. 2는 A2로 대응되고요. 3은 A3 세 번째 항으로 대응됩니다. 그리고 n번째 항은 an 이렇게 되죠. 정의역의 원소는 자연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을 a1으로 짝지었을 때 a1은 실수가 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수열 an은 n이 1, 2, 3의 수열이 각항 a1, a2, a3를 대응시키기 때문에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가지고 실수 전체의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수열의 각항은 실수로 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117쪽에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항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첫째 항부터 넷째 항까지 어떻게 구합니까? 첫째 항 A1은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5 곱하기 1 빼기 1이 돼서 4가 되겠고요. A2는 n 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2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9가 나오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A3를 구하면 14, A4를 구하면 19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2번도 풀어보면 A1은 어떻게 됩니까?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1 곱하기 2가 되니까 2. A2는 2 곱하기 3이 돼서 6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면 A3는 어떻게 되죠? 12. A4는 20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열의 제5항을 구하시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반항 n번째 항이 n 플러스 2라는 그런 수열일 뜻하죠. 따라서 an이 n 플러스 2라는 일반항을 알려줬고요. 5항은 a5가 되고요. n자리에 5를 넣으면 되니까 a5, 7, 다섯 번째 항은 7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안에 있는 이것이 an, 일반항이 되고요. an이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이니까 다섯 번째 항, 제5항은 n 대신에 5를 넣은 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실제적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211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n항이 이거란 얘기죠. 그러면 a5, 다섯 번째 항은 n 자리에 5를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거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2분의 5파이는 사인의 2분의 4파이는 2파이죠.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한 바퀴 돌고니까 있든 없든 상관없어서 그냥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항 an을 추측해 보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 마이너스 2. 지금 a1이 마이너스 1, a2가 마이너스 2, a3가 마이너스 3, a4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면 an은 어떻게 될까요? 자, 눈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 그대로 있죠. 이렇게. 그러면 an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n이 되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지금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둘째 항이 4분의 1이고 규칙을 찾아야 되죠. A3. 세 번째 항이 6분의 1. 네 번째 항이 8분의 1일 때 n번째 항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2라는 숫자, 4라는 숫자 요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1에다가 2배 하면 2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1 곱하기 2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도 2배 하면 4가 되네요. 그럼 규칙성이 2 곱하기 2가 1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숫자에 2배를 한 것이 분모에 가니까 3에다가 2배 한 것분의 1이 A3 항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A4는 4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AN은 어떻게 됩니까? n에다가 2배를 한 것분의 1이 되겠고 정리하면 2n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기 보겠습니다. 콜롬비아 통화라는 도시에서 수학 시간에 만들어졌다 해서 통화 수열이라고 하는데요. 자, 앞에서 한 것처럼 하나씩 규칙성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수열은 이렇게 4개씩 규칙이 있는 그런 수열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규칙성이 앞에 2개를 곱한 거에다가 6을 더한 게 뒤에 2개 곱한 거랑 같아진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네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구경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118쪽에 생각의 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강의실 좌석 번호가 있고요. 파란색 부분, 이 부분의 좌석 번호를 찾으라는 얘기죠. 자, 몇 번인지 찾으려고 했더니 보니까 1, 2, 3, 4 이렇게 하나씩 커지고 있죠. 그리고 8 다음에 다시 여기 9가 되면서 또 하나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16이니까 여기는 17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파란색 부분을 다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적기 시작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일일이 찾아서 보면 54라는 것이 이 파란 자석의 번호인 걸 알 수 있지만 이 방법 말고 또 더 쉬운 방법이 있겠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2번처럼 규칙을 찾으면 됩니다. 첫 번째 규칙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일씩 커진다는 거. 그거 말고 또 간편한 방법 없을까요? 자, 요렇게 같은 줄에 있는, 같은 열에 있는 좌석 번호를 보면 1, 9, 17, 8씩 커지고 있죠. 8씩.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 다음에 10, 10 다음에 18, 8씩 커지고 있죠. 그럼 54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8이 커져서 14, 14에서 8 커져서 22, 또 8 커지면 30, 8 커지면 38, 8 커지면 46, 46에다가 8이 커지면 54. 더 빨리 찾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똑같이 커지는 숫자를 통해서 이런 규칙을 통해서 좌석의 번호를 빨리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한 것처럼 왼쪽 좌석 번호를 차례대로 작은 수부터 나열하면 첫째 항 1, 둘째 항 9, 세 번째 항 17, 네 번째 항 25 땡땡 이렇게 나열이 되고요. 이 수열은 첫째 항 1부터 8씩 커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와 같이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같을 등자해서 차이가 같다는 얘기죠. 1과 9의 차이가 8이고 9와 17의 차이가 8이라는 얘기입니다. 등차 수열. 이때 더하는 일정한 수를 공통인 차, 공차라고 하고요. D라고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에서 N항, AN은 공차 D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인 AN 플러스 1항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첫째 항에다가 공통인 차 D를, 공차를 D를 더하면 그 다음 항 A2가 나온다 이 말이죠. A3는 그 앞에 항 A2에다가 공차만큼 더해지면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것이 등차 수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확인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같겠죠. 얼만큼 같습니까? 4로서 지금 4씩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공통인 차, 공차는 4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항은 3이 되겠네요. 따라서 첫째 항은 3이고 공차는 4인 등차 수열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119쪽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알아볼 건데요. 등차 수열이 있다 하고 첫째 항이 A, 공차가 D라 하면 첫째 항은 A가 되고요. 둘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하면 이게 두 번째 항이 되죠. 그럼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되고요.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결론적으로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2번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되니까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였으니까 결론적으로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3번 더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4면 여기는 4보다 하나 작은 3이 D만큼 곱해지는 횟수를 뜻하죠. 그러면 n번째 항은 그 앞에 항 an-1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라는 얘기죠. 요 수보다 하나 작은 n-1만큼 d를 더하면 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요 공식인 거 꼭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요 부분도 또 중요하거든요. 다시 보면 an-1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이거 다음의 항인 an이 나온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an 항에다가 d를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an번째 다음 항인 an 플러스 1항이 나온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것을 한 번 더 정리하면 an 플러스 1항하고 그 앞에 항의 차이는 공차 d가 나온다는 거 제일 많이 쓰이니까 이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은 예로 들면 어떻게 되냐면 a5-a4가 이 항의 공차 d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공차 d가 나온다는 말이랑 같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A,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에는 일반항이 이거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많이 사용되는 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A 플러스 n-1 곱하기 D라고 했는데요. 이걸 전개하면 A는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ND 마이너스 D가 됩니다. 그러면 an은 정리했을 때 d 곱하기 n 플러스의 a-d가 되는데 여기에서 d랑 a-d는 숫자가 되겠죠. 주어지는 첫째 항과 공차니까. 그러면 an에서 n번째 항, n이 변수고요. n에 관한 1차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 되면서 n의 앞에 곱해져 있는 이 개수 부분이 공차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의 n이 5n-3이다. 이러면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시됐으니까 이것은 등차 수열이구나 알 수 있고요. 요 앞에 곱해진 n의 개수 이것이 이 등차 수열의 공차인 d가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반화 시키면 an이 만약에 pn 플러스 q꼴로 표현이 됐다. 그러면 an은 등차 수열인 것을 눈치채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공차는 n의 개수인 이것이 공차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계산이 간편하겠습니다. 확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7, a가 7이란 얘기죠. 공차가 마이너스 2, d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 일반항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d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계산하면 an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2 플러스 7 해서 일반항 an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9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빈칸에는 7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2n 플러스 9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첫째 항이 4이고 공차가 8이라고 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에 의해서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d 대신에 8을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면 8n-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첫째 항이 13입니다. A는 13. 그리고 지금 공차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고 있죠. 얼만큼 작아지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3만큼 작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차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따라서 공식에 대입하면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에 공차 마이너스 3 계산하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16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an은 pn 플러스 q꼴로 바로 찾아내는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4라고 했죠. 그리고 공차가 8이니까 지금 일반항은 8n 플러스 어떤 수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첫째 항이 4니까 A1은 8 플러스 2수가 될 건데 이게 4가 되려면 여기 있는 수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4가 돼서 A는 8n-4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도 있다는 거 나중에 빠른 계산을 위해서는 알고 있으면 유익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1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A는
공차 곱하기 n이니까 마이너스 3n 하고 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첫째 항이 13이 나오게 하려면 n 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13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어떤 수가 13이 나오려면 여기 있는 숫자는 16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일반항은 A에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16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함께 해결하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항이 9이고 제8항이 17이라고 했습니다. An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걸 이용할 건데 A4항은 A 플러스 3D가 되고 A8항은 A 플러스 7D가 되죠. 그것이 각각 9와 17이라 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면 4D가 되고요. 그것이 8이 되기 때문에 D는 2라는 거 찾아내죠.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3이 6이 9가 되니까 A가 3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항이 3, 공차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항 공식에 대입해서 일반항이 2n 플러스 1이 나올 수 있죠. 앞에 설명한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A는 2n에다가 여기다가 뭘 더하면 되겠습니까? 첫째 항 3 나오게 하려면 1 넣었을 때 여기 1이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일반항이 2n 플러스 1인 걸 알았습니다.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이 마이너스 2, 7항이 12, 등차 수열의 제10항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그러면 제3항이 마이너스 2라 했으니까 A3는 첫째 항 플러스 2D가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2라 했고요. 7항은 A 플러스 6D가 되고 이것이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두 식을 연립해서 A와 D를 구할 수 있고요. 구하라고 한 것은 A10을 구하라고 했는데 A10은 A 플러스 9D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요 두 개 연립하기 위해서 이게 1이고 이게 2라고 한다면 2번식에서 1번식을 빼게 되면 4D가 되고요. 12가 되니까 D는 3이 되겠네요. 그럼 D3 여기다가 대입하면 A 플러스 2, 3은 6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D 대신에 3 넣고 A 대신에 마이너스 8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9, 3, 27 이렇게 되고 계산하면 A10은 19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120쪽에 함께 해결하기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 있을 때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부터인지 물었습니다. 그럼 일반항 먼저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항이 4n-34죠. n번째 항이 4n-34인데 만약에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을 물었을 때 n번째 항이 양수다 생각하고 계산을 해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n값이 8.5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n이 8.5보다 클 때 일반항 n번째 항이 0보다 크다 이 말이 되죠. 따라서 8.5보다 큰 자연수는 9가 되니까 9부터는 A9, A10, A11부터는 양수인 항을 갖는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9항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28, 공차가 3인 그런 등차 수열이 있다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인지 물었습니다. 그럼 일반항 먼저 찾아보면요. AN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3 해서 AN은 3n-31 찾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n번째 항이 양수가 된다 했을 때 그때의 양수되게 만드는 n은 무엇인지 찾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풀어보면 어떻게 되죠? 3n은 31보다 크다. n은 3분의 31보다 크다가 되고요. 이것은 10.333 땡땡땡 이렇게 되죠. 자, 해석하면 n이 10.5보다 큰 자연수가 될 때는 an 항이 0보다 커진다 이 말이 되죠. 그럼 10.5보다 큰 자연수는 n은 11, 12, 13 이럴 때 항이 양수가 된다 했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A10항까지는 음수이다가 A11항부터 양수가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제11항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차 중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수 AB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 있는 B는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의 중앙에 있는 항이라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A, B, C 요 세 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 있는 이 B는 A와 B 사이에 있고
A, B, C의 등차 중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같겠죠. 따라서 요거 두 개 차인 B-A와 이거 두 개 차인 C-B가 같을 거고 정리하면 B는 A와 C의 평균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거꾸로 B가 A와 C의 평균 값이면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B는 A와 C 사이에 있는 등차 중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세수 A, B, C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확인하게 보겠습니다.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 있는 X는 -1, 9의 등차 중항이므로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1과 9의 평균 값이 X값인 걸 알 수 있고요. 4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문제 풀 때 많이 쓰는 등차 중항의 성질은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하면 가운데 값은 양옆의 값이랑 비교했을 때 가운데 거 2배는 양옆의 거 합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많이 쓰지만 또 하나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하면요. 세로 놓기를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x에다가 x-d x 플러스 d 이 세 개가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숫자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는 게 간편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되도록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했는데요. 이것이 등차 수열이 되려면 이 가운데 항은 -3과 7의 등차 중항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합 -3과 7을 합한 거를 2로 나눈 거, 다시 말해서 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 항은 쉽습니다. 지금 등차 수열이니까 똑같은 수만큼 커지죠. 5이 커지니까 7 다음에 오는 항은 5를 더한 12가 되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풀면요. 여기에서 요 숫자는 4와 10의 등차 중항이니까 4와 10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에서 7까지 3이 더해졌고요. 7에서 10까지 3이 더해지니까 공차가 3입니다. 그러면 첫째 항은 4에서 공차를 뺀 1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수열의 일반항이 A는 Pn 플러스 Q이고 PQ는 상수인 등차 수열일 때 가나에 알맞은 식을 써넣으시오 했습니다. 먼저 A1은 어떻게 됩니까? AN이 PN 플러스 Q에서 N 대신에 1을 넣으면 P 플러스 Q가 되죠. 첫째 항은 P 플러스 Q가 됩니다. 그리고 공차를 구하기 위해서 N 플러스 1항에서 N항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N항은 이거고요. N 플러스 1항은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넣은 게 되니까 이게 되겠죠. 실제로 계산하면 P만 남습니다. 그러면 뒤에 항과 앞에 항의 차이가 P라는 것은 P가 공차라는 말과 같겠죠. 다시 말해서 n 플러스 1항과 n항의 차가 항상 P로서 일정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A에는 첫째 항이 P 플러스 Q이고 첫째 공차가 P인 등차 수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에는 Pn 플러스 Q꼴로 된 이 일반항식이 있다면 n에 관한 2차식이기 때문에 A에는 등차 수열인 걸 알 수 있고요. 이때 공차는 n의 개수인 이것이 공차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첫째 항은 n자리에 1을 집어넣은 A1은 P 플러스 Q가 첫째 항인 것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항이 2n 플러스 3인 수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n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an은 등차 수열인 걸 말 안 해도 알아야 되고요. 이때 공차는 n의 개수인 2가 되는 것, 그리고 첫째 항은 n 대신에 1을 넣은 요 두 개의 합인 5가 되는 것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